사우디의 한때 업계에서 유명했던 억만장자가 파산 직전에 한국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압둘 라임입니다. 52세, 한때 리야드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 딜러였죠. 벤츠, BMW 매장 5곳을 운영하며 억대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제 명함을 받아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고급차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압둘, 이번 달도 재고가 안 팔렸습니다. 매장 관리자의 보고는 날이 갈수록 암울해졌습니다. 매달 쌓이는 재고, 늘어나는 대출이자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대학 등록금을 좀 빨리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의 전화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불가능이란 단어를 모르던 제가 아들의 등록금조차 제때 보내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매장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무거웠어요.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때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쏟아졌어요. 라임 씨, 이번 달 상환은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매일 같은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리야드 부촌 친구들의 냉대였어요. 20년간 함께했던 모하메드의 전화가 왔습니다. 압둘, 내일 아들 결혼식이야. 기쁜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죠. 고맙네. 하지만 초대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야. 모하메드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초대했겠지만 지금은 알다시피 내 아들 장인이 될 사람이 상류층 인맥을 중요시해서 이해해 주길 바라네.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양복을 입던 시절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저를 보며 속삭이곤 했죠. 저 사람 압둘 라임이야. 리야드에서 가장 성공한 자동차 딜러라더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매장에서 혼자 중고차를 닦고 있습니다. 한때 명품만 만지던 이 손으로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문해요. 압둘, 넌 정말 끝난 걸까? 자존심이 남아있는 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마지막 매장 간판을 내리던 날, 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파산의 기로에 선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리야드의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간신히 남은 마지막 매장을 정리하기 위해 외곽으로 향했어요. 제 차는 8년 된 벤츠로 한때는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수리비만 늘어가는 부담이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멈췄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써버린 겁니다. 한낮의 사막 열기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죠. 정비소에 전화했지만 부품이 없어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작은 트럭을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독일차는 부품이 없으면 손도 못 대는 법이죠. 제가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 남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저희 정비소는 다양한 차를 다룹니다. 그는 제 차를 자신의 작은 정비소로 끌고 갔어요. 간판에는 알바라카 자동차 정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비소 안에는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건 한국 자동차들이었죠. 요즘은 한국차가 인기예요. 정비사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부품 수급도 빠르죠.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명품 차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요. 아흐메드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제 차를 2시간 만에 고쳐냈어요. 임시 방편이지만 일주일은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부품은 나중에 교체하세요. 정비소를 나오는 길에 눈길을 사로잡는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였죠.
광택나는 검은색 보디에 당당한 프론트 그릴.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어요. 괜찮은 차죠? 아흐메드가 물었습니다. 요즘 리야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 차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임 씨, 그가 말했어요. 왕실에서도 부자들도 이제 한국 차를 찾아요. 한국 차는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살 정도예요. 한국 차는 60도 사막 열기에서도 에어컨이 빵빵하게 작동하고 전자장치는 거의 고장 없이 수년간 버팁니다. 그날 저녁 집 근처 식당에 들렀어요. 주차장에 팰리세이드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차를 구경하고 있었죠. 누구 차인가요? 제가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님 차예요. 식당 주인이 대답했어요. 요즘 부자들은 한국 차를 탄다니까요. 실용적이고 옵션도 최고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생 독일차만 다루던 제가 한국차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위기의 시간,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흐메드의 정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국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 말에 아흐메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이 미쳤어요, 압둘. 아내 파티마가 소리쳤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한국차 딜러십을 시작하겠다는 제 계획을 들은 후였죠.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 집뿐이에요. 그마저도 날리겠다는 거예요? 파티마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해했어요. 한때 리야드 최고의 문화센터를 운영하던 그녀도 제 사업 실패로 센터를 접어야 했으니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흐메드의 정비소에서 본 그 차들, 그리고 내가 조사한 시장 동향을 봐. 사우디도 변하고 있어. 파티마는 한숨을 쉬었죠. 당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하메드나 다른 사람들은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냉담했어요. 모하메드는 웃기까지 했죠. 압둘, 자네 정말 한국 차를 팔겠다고? 독일 명차를 팔던 자네가 이제 정말 끝났구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금으로 작은 전시장을 임대했어요. 리야드 중산층 지역의 소박한 공간이었죠. 간판을 다는 날 가슴이 떨렸습니다. 압둘 모터스 한국차 전문점.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전시장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독일차 시절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연락했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하지만 한국차라니 제 경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 혼자 전시장 바닥을 닦고 차를 정리하고 고객을 기다렸습니다. 밤이면 고급 식당에서 모임을 갖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했죠. 아빠,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전화한 아들 타릭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 아들. 제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길을 찾아왔잖니. 한 달이 지나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전시장 문을 열고 저녁에 닫는 단순한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들어왔지만 대부분 구경만 할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어느 날 밤 파티마가 전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압둘, 당신을 믿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겨낼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전시장 유리창을 달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누군가 매장 유리창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압둘 라임 맞지? 중년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옛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곳에서 널 볼 줄이야. 파하드가 전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벤츠, BMW를 팔던 압둘이 이제 한국차라니. 그의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인생이란 게 그렇지 뭐. 근데 어쩐 일이야? 이 동네랑은 거리가 먼 사람인데. 파하드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조카 나세르가 첫 차를 사려고 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었거든. 내가 독일 차를 추천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란 한국 차에 관심이 많더라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첫 고객이 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내 조카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지금 데려올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파하드가 밖으로 나가더니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 이게 그 한국 차예요? 나세르의 눈이 전시장의 현대 소나타를 보고 반짝였어요.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나세르에게 차를 보여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독일 차의 명품 가치를 강조하던 제가 한국 차의 실용성과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자동차의 연비는 독일 차보다 30% 이상 좋습니다. 뜨거운 사막 기후에서도 에어컨 성능이 탁월하고 5년 보증에 3년 무상 정비까지 제공되죠. 나세르는 차 안에 앉아보고 버튼들을 만져보고 심지어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첫 판매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하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축하해, 압둘. 새로운 시작이네. 일주일 후 나세르가 차를 인도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는 대뜸 차 앞에서 셀카를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제가 물었죠. 제 유튜브 채널이요. 나세르의 자동차 탐험이라고요. 한국차 리뷰를 올릴 거예요. 별 기대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파하드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에 전화가 왔어요. 압둘, 너 인터넷 봤어? 나세르의 동영상 말이야.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 믿기 힘들어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내 첫 차 리뷰 60도 사막에서도 에어컨 짱.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죠. 나세르가 리야드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차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와, 나도 저 차 갖고 싶다. 디자인이 독일 차보다 세련됐네요. 60도에서 에어컨이 정말 빵빵한가요? 대단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전시장에 젊은이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세르 유튜브 보고 왔어요. 이 차가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그렇게 1명, 2명,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각 고객에게 진심을 다했습니다. 독일 차를 팔 때와는 달리 과장된 말 대신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한국 차는 달라. 실용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해. 파티마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당신, 내 문화센터 생각나요? 사람들이 와서 배우고 경험하고 교류하던 그 공간.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공간을 바꿔 코리안 라이프 스타일 존을 완성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작은 카페 공간,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미니 극장, 그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놓인 라운지까지. 자동차 전시장이라기보다 문화 공간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매장을 찾은 고객이 물었습니다. 한국 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이 차를 선택한다는 건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접근법이 통했어요. 사람들은 차를 보러 왔다가 문화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판매는 더 이상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차를 타면 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요. 제가 수년간 독일 차를 팔면서 단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독일 차는 신분의 상징이었을 뿐 일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당신은 더 이상 차 수리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회사에 지각할 일도 없을 거고요. 연료비가 절약되니 여행을 더 자주 갈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이 차는 당신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닌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고객들이 차를 구매한 후에도 매장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리뷰를 남겨달라고 부탁했죠. 벽면 한쪽에 내 차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내 인생 첫 차, 한국차 덕분에 출근 걱정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이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 삶엔 꼭 필요했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젊은 층이었지만 점차 중년층까지 매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때 저를 냉대했던 고급차 소유자들도 호기심에 들르곤 했습니다. 압둘, 솔직히 말해봐. 이 차들이 정말 그렇게 좋아? 예전 독일차 매장 단골이었던 카림이 물었어요. 직접 타봐. 제가 키를 건넸습니다. 하루만 써보고 내일 와서 이야기해. 다음 날 카림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믿기 힘들군. 내 벤츠보다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아. 그리고 이 모든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작은 매장이지만 이제는 생존을 넘어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파티마는 문화 공간을 더 확장했고 저는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매장을 닫으려는 찰나에 정장을 입은 남성이 들어왔어요. 압둘 라임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제가 라임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남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현대자동차 중동지역 마케팅 담당 김민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 본사에서 직접 찾아온 겁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임 씨의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단순한 판매장이 아닌 문화 공간을 만드셨다고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를 매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민수는 코리안 라이프스타일 존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특히 고객들이 남긴 리뷰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라임 씨, 정말 놀랍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중동에서 한국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높일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죠. 그저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혁신입니다. 김민수가 강조했어요. 당신의 이 브랜드 컨셉, 우리가 먼저 써도 될까요? 공식 협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파티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압둘, 당신이 해냈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나 봅니다. 현대자동차와의 협업 소식이 퍼지자 투자자들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때 저를 외면했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보였죠. 압둘, 자네의 그 매장을 프랜차이즈화하는 게 어떻겠나? 대형 투자사의 쿠살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리야드 전역에 10개 정도의 매장을 열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유혹적인 제안이었어요. 한때 독일차로 이뤘던 성공을 이번엔 한국차로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죠.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파티마와 상의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압둘, 우리가 이제껏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요. 파티마가 지혜롭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진정성이 있었죠.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결국 투자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매장마다 코리안 라이프스타일 존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판매 목표보다 고객 만족도를 우선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쿠살은 동의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첫 번째 확장 매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가 시작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로 한국차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예약했던 차량들이 몇 개월씩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라임 씨, 언제 차가 도착하나요? 고객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고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지은 매장은 차량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투자자 쿠살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압둘, 이대로 가다간 모든 투자금이 날아갈 수도 있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는 건가 싶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예고 없이 현대자동차 본사 임원 3명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김민수와 함께였어요. 라임 씨, 급히 뵙고 싶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현대자동차 해외사업 총괄 부사장 박정호입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량 공급 문제로 질책을 받을 거라 예상했죠. 라임 씨의 매장 컨셉이 본사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 부사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특히 자동차를 단순한 제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접근하는 방식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량 공급이 지연되어 고객들이 떠나고 있어요. 박 부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저희가 특별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코리안 모터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십 제안서였어요. 라임 씨의 매장 컨셉을 전 세계 현대차 매장의 표준 모델로 삼고 싶습니다. 당신의 브랜드 컨셉, 우리가 먼저 써도 될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작은 아이디어가 글로벌 기업의 표준이 된다니 눈물이 차올랐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컨셉은 단순히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야 합니다. 고객들에게 진실만을 말하고 그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해요. 박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라임 씨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현대자동차와의 공식 협약 체결 소식은 사우디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우디 비즈니스 투에이지 일면을 장식했어요. 몰락한 자동차 왕국의 부활 압둘 라힘, 현대차와 손잡고 새 역사를 쓰다. 협약식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파티마가 다가와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어요. 오늘이 당신의 날이에요, 압둘.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리야드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사우디 상공부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저는 현대차 회장과 함께 코리안 모터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의 중동 전략적 파트너십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사우디 전역에 라임 컨셉의 현대차 쇼룸이 30개 이상 오픈될 예정입니다. 현대차 회장이 발표했어요. 압둘 라임 씨는 현대차의 중동 최고 컨셉 딜러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한때 명품 차만 다루던 제가 이제는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협약 이후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리야드의 5개 지점을 동시에 오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특별 물량과 함께 기술 지원팀까지 파견해줬어요. 새 매장들은 단순한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었어요. 각 지점마다 테마가 달랐습니다. 가족을 위한 공간, 청년을 위한 첫 차, 문화와 만나는 이동성 등 자동차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이었죠. 개업식 날 첫 번째 매장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대차의 신모델 출시와 맞물려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개업 첫날에만 35대가 판매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한때 저를 파티에서 퇴짜 놓았던 모하메드가 매장을 찾아온 겁니다. 압둘, 정말 대단하군. 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미안하게 생각하네. 가슴 한편이 아렸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모하메드. 나도 처음에는 한국 차를 믿지 않았으니까. 내게도 한 대 팔아주겠나?
딸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선물로 주고 싶어. 그렇게 모하메드는 현대 아반떼를 구매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에서 온다는 것을, 과거의 적들을 친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6개월 동안 리야드 전역에 라임 컨셉 매장이 확장됐습니다.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국 차는 이제 사우디에서 현명한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 교육에 특히 신경 썼어요. 우리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저를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울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어요. 라임 씨 덕분에 중동 수출이 30% 늘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 몰락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였던 겁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들 타릭을 미국에서 불러들인 겁니다.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떨렸어요. 아들과는 사업이 실패한 이후 거리가 생겼거든요. 대학 등록금조차 제때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실망했을 테니까요. 아버지. 타릭이 출구에서 나와 저를 부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달려와 저를 꽉 안았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니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매장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타릭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았어요. 아버지, 젊은 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해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곧 폭발할 겁니다. 준비해야 해요. 타릭의 조언을 받아들여 코리안 EV 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죠. 예상대로 사우디의 젊은 부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파티마도 새롭게 도약했습니다. 그녀의 문화센터는 한국문화체험관으로 확장됐어요. 한국 요리, 한국어, 한글무 등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었죠. 자동차를 통해 시작된 관계가 문화적 교류로 이어진 겁니다. 압둘, 생각해봐요. 어느 날 저녁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차를 팔았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문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것들, 자존심, 부, 지위 결국 더 귀중한 것들을 얻기 위한 대가였는지도 모릅니다. 현대차와의 협력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리야드 중심가에 코리안 모터스 프리미엄이라는 대형 전시장을 오픈했어요. 현대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 최상위 SUV 팰리세이드, 그리고 최신 전기차 시리즈가 전시됐습니다. 개장식에는 사우디 왕족까지 참석했어요. 취재 온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임 씨, 독일차에서 한국차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을 했어요. 독일차는 과거의 나를 보여줬고 한국차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습니다. 독일차가 나에게 성공을 가르쳐줬다면 한국차는 진정성을 가르쳐줬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차가 독일차처럼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명품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되물었어요. 값비싼 가격표? 오랜 역사? 아니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거?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대차 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라임 씨, 다음 목표는 무엇입니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챕터에서는 그걸 잊고 살았거든요. 52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가 54세에 다시 시작한 저의 이야기. 누가 이런 드라마 같은 반전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가끔은 전 매장을 혼자 돌아다니며 생각합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도 없었을 거라고요. 아들 타릭이 제 옆에서 일하게 되었고 파티마는 자신의 문화센터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예전의 친구들도 하나둘 돌아왔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소유가 아닌 의미를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 라마단 시즌에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첫 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청년에게 특별 할인과 교육 기회를 제공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었죠. 이제 저는 자동차 왕이 아닌 자동차를 통해 가치를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더 의미 있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사막의 별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무너져야 더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독일차가 저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다면 한국 차는 의미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인생, 더 풍요롭고 진실된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압둘라힘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인함을 드러내죠. 한국차의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